다음 달에 열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국민 하루 5분 명상을 선언합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이 거대한 명상의 장소로 탈바꿈하며 K선명상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라디오 진행자 오디션에서 뛰어난 진행 솜씨를 뽐낸 텔레토비 성우 출신 김한나 씨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김한나 씨를 포함한 수상자들은 다음 달 라디오 개편과 함께 선보입니다. 쿠무다 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이 일상에 치이는 현대인들을 격려 위로하는 산문집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를 내놨습니다. 개간지 불교 평론의 창간 25주년을 맞아 불교와 과학의 상호 관련성을 짚어보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습니다. BBS가 선보이는 뉴스 속 뉴스, 브브스 뉴스에서는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불자회에서 목탁 집전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다음 달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국민 하루 5분 명상을 선언합니다. 2015년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에서 추구했던 고요한 도심이 또다시 서울을 물들이며 K선명상을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2015년 세계 간화선 무차대 이후 약 10년 만에 다음 달 28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이 5분간 순간의 고요함에 빠져듭니다. 불교대 대법회 메인 행사 국제 선명상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국민 하루 5분 명상을 선언하고 함께 실참하는 순간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5분간 순간의 고요함을 연출하고 전 국민이 하루 5분씩 선명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제 선명상대회는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추듯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를 전하는 여는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선명상 주제 영상과 잭 콘필드 등 저명 명상 지도자들의 축하 영상,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평화의 기도 합송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낮에도 선명한 대형 LED를 활용한 혁신적인 무대 연출과 영상으로 K 선명상의 첫걸음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혁신적인 무대 연출 기획을 통해서 국제 효과를 좀 더 높이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조계종 공식 선명상 프로그램 발표하고 조계종은 진우 스님 취임 직후부터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고 당일 첫 선을 보일 선명상은 이후 온 오프라인을 통해 보급될 방침입니다. 지금도 현재 여러 단체에서 선명상, 명상 지도사들을 좀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자와 법사들을 먼저 양성하는 것에 최대한 이에 앞서 생명 존중의 가치 등을 담은 수계법회와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알리는 승보 공양법회가 봉행되고 이후 저녁 7시에는 K선명상의 출범을 알리는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불자 5개는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윤리적 도덕적 규범들인데 이것이 불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함께 가져야 할 윤리적 지침 정도. 순간의 고요함 속의 모습을 드러낼 전국민 하루 5분 명상이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다음 달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제 선명상 대회 등을 계기로 한국 불교의 선명상 프로그램 K선명상을 세계화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23일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이종배 시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선명상을 뇌과학과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K선명상 문화 세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이 선명상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명상 센터를 건립할 것이라며 템플스테이와 함께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서울시 의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서울시 의회가 전통사찰의 문화재적 가치 등을 제대로 알고 전통문화와 민족정신을 보존하고 관리 지원하는 데 관련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개국 이후 최초로 선보인 라디오 진행자 오디션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아이들을 TV로 불러 모았던 텔레토비 출신의 성우가 대상을 거머쥔 가운데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크리에이터와 방송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라디오 개편과 함께 방송 포교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라디오 진행자 발굴 오디션. 새내기 DJ를 꿈꾸는 234명의 도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BBS 불교방송을 대표하는 새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3인이 발표됐습니다. 대상에는 동국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한나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보이스 액팅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 특히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윗바사나 명상을 수행한 이력에 높은 점수가 주어졌습니다. 편안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청취자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 태어났으니 한 번 가는데 어떻게 이 죽음을 건강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김 씨는 최근 새로 제작된 아동 애니메이션 텔레토비의 뚜비 역할과 함께 동국대 재학하면서 불교 성전을 녹음하는 등 성우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걸로는 이제 텔레토비에서 뚜비를 했었고요. 제 세대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새로 텔레토비가 제작이 됐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최우수상에는 강영구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강 씨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스스로를 적극 어필했는데 재기발랄한 진행 능력으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불교도 계속 살아 숨쉬어서 현재에도 존재하고 그 불교 문화가 융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융성했고 현재에도 융성했으면 미래에도 융성하겠죠. 그 미래를 이끌어갈 라디오 진행자 강현구입니다. 우수상에는 방송 진행자 김현애 씨가 선정됐는데 평소 할머니를 따라 신행 생활을 해온 독실한 불자인 만큼 청취자들과 깊은 친근감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저는 이쯤 되면 항상 대전에 있는 관음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할머니를 보내드렸던 절이 49제를 지냈던 절이 관음사인데요. 처서 즈음에 할머니를 보내드릴 때 정말 힘들고 이번 오디션 수상자들은 다음 달 본격화되는 BBS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청취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아마 불교방송의 어떤 새로운 편성과 함께 새로운 목소리로서 불교방송의 콘텐츠를 대표하는 그래서 불교방송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마이크를 거머쥔 새로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방송 포교 현장에 새 활력을 불어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부산 대운사주지이자 쿠무다 문화재단 이사장인 주석 스님이 두 번째 산문집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를 출간했습니다.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띄우는 편지와 직접 고른 시, 그에 따른 감상을 담은 글을 모았습니다.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존감을 높여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을 짧은 글 속에서 같이 공감하고 또 공유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또 책을 함께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주석 스님은 이번 책 출간을 기념해
다음 달 5일 부산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북콘서트와 사인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계종 원로 의원이자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이사장인 일면 스님이 학업에 힘쓰고 있는 출제가 인재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격려했습니다. 일면 스님은 그제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조계종 문화부장 해공 스님과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도원 스님 등 학인 스님 12명과 불자 학생 8명 등 모두 20명에게 장학금 1,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수행한다고 해왔지만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다 돼 가니까 그때 왜 더 열심히 안 했나. 재단법인 일면장학회는 지난 2001년 창립된 불교계 장학단체로 매년 승가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과 대학생, 중고생 불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간지 불교평론의 창간 2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만해 축전의 하나로도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불교와 과학을 주제로 과학적 사실과 종교적 진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현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교평론 창간 25주년 학술 심포지엄의 주제는 불교로 읽는 과학, 과학으로 읽는 불교. 과학적 사실과 불교적 진실의 대화를 시도하며 현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물리학과 불교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는 불교의 중도와 무아 개념이 과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적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 과학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 중도의 지혜 그리고 자아의 의미는 이 방법론의 그 신빙성이 불교에서뿐 아니고 과학에서도 함께 입증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 화학과 불교를 발표한 강종원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과학자의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학자로서 삶과 일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으며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연구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는 이제 화학 연구자의 삶에서 바른 관점을 제시해서 미혹하고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좋은 성과를 건전하게 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방편이다. 양자역학은 양영진 고려대 교수, 진화생물학은 전중환 경희대 교수, 뇌과학은 신승철 연세대 외래 교수, 천문학은 강승환 종교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지구과학은 김태원 인하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연기와 공동 불교의 가르침이 제반 과학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될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또 뇌 중심으로 보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성과 생태계 속에서 인간 위주의 삶이 가져오는 폐해를 시정해 나아갈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불교와 과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고 또 불교가 현대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이 기회를 통해서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불교의 진리를 밝히고 전하기 위해 각 분야와 소통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뉴스 속 뉴스, 브브스 뉴스 시간입니다.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불자회 소속으로 정기법회에서 목탁집전을 전담하며 불자회 활동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공무원을 이경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부 세종청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제사. 이곳에 한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짬을 내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립니다. 정부 세종청사 불자회 법회에서 목탁집전을 담당하고 있는 윤흥재 행정사무관입니다. 학창시절 건국대학교 불교학생회 활동가 능인선언 청년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문화에 관심 많은 공무원입니다. 저는 모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신앙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특히 대학생 때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목탁 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06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고용노동부 주요 부서를 거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서울 서초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로 파견돼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심을 바탕으로 한 유 사무관의 공직 생활은 주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실행활동도 많은 공무원 법우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심 있고 제대로 배워서 하시는 불자님을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우리 사무관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사찰 위주의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스님은 어릴 적 인연을 맺은 직지사 선원장 의성 스님, 정부 세종청사 법회 법사로 2번 모신 일은 유 사무관에겐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아울러 학생 때 받은 법명 각해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같은 깨달음을 향해 삶과 업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았는데요. 부처님의 말씀에 무아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다른 사람들과 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복지 분야에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의 헌신과 열정은 불자 법우들에게 많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비구니 수행포교도랑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지난 25일 대웅전에서 대학생 법우회 Y부다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청년대학생 불자 양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 대학생 법우회 Y부다 회원들은 불법승 3보에 귀의할 것을 다짐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불제자가 되겠다고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을 자신이 받고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소신 있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붓다, 당신이 붙인 유 붓다, 그리고 Y 붓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붓다여야 하는가,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학생 법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은 대학생 법우들이 꿈과 희망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주상봉 신도회장과 공학배 전법공덕회 회장 등 신도 단체장들도 Y붓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스님들, 우리 임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힘껏 도울 수 있도록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울 복학사주지 요경스님은 창립기념 법문을 통해 불교의 핵심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을 지도법사 스님의 지도를 받아 이해하고 이해한 것에 맞춰 실천하고 수행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티벳 불교 수행과 명상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단법인 제주국제명상센터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명상센터 수련실에서 자신을 친절하게 알아가는 티벳 명상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국제명상센터 송남도 이사장의 인사로 시작돼 티벳 불교 수행 모임 세첸 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의 지도로 진행됐습니다. 티벳 명상의 특징은 이 불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불성은 이제 고요하고 명료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의 본성입니다. 용수 스님은 알아차림이 불교의 핵심이며 인간으로서 가장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호국 원광사 중창불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모금 골프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군 예비역불자회는 그제 경기도 남수원 컨츄리클럽에서 원광사 불사 자선 골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박대섭 예불련 회장을 비롯한 전직 불자 군 장성과 재가 불자 40명이 10개 팀 규모로 참가해 무더위 속에서도 성황을 이뤘습니다. 또 조계종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과 원광사 주지 원경법사 등이 만찬 행사에 함께해 예비역 불자들의 보시행을 격려했고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은 별도의 후원금을 주최 측에 전달했습니다. 예불련은 군장병 포교 강화를 위해 사관생도 졸업 임관법회와 전방부대 법회 지원, 호국불교 포럼 행사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